자, 페이지 11페이지요. 오늘 여러가지 운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두 가지예요. 그래프와 공식 마무리. 됐나요? 그래프와 공식 마무리. 자,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전 시간에 배웠었던 게 있어. 자동차가 있었대. 정지하고 있었대요. 부응하고 달렸어. 자동차가 10m/s가 되었대. 됐죠? 그러면 얘가 뭐 2초가 걸렸으면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고? 5m/s 제곱을 쓸 수 있죠. 됐죠?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니? 몇 미터니?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여기다가 10이라고 쓰면 정답이 되지 않겠니? 요걸 배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됐나요? 요걸 구할 때 잘 보세요.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정지, 처음의 속력은 이랬지. 두 번째 10m/s가 됐어요. 나중에 속력은 이렇지. 여기에 2초라는 시간이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 5m/s라는 가속도를 구할 거고요. 10m라는 이동거리를 구하지 않겠니? 요게 물리시험 문제 끝이에요. 물리는 1단원의 역학법칙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호를 너 정확하게 잘 구할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게 물리원 1단원의 역학법칙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공식을 배워요. 공식을.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공식이라는 걸 배우는.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있고요. 두 번째 S는 V0T에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다. 됐나요? 얘네들이 물리원 1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공식 중에 꽤 까다롭고 어려운 공식이거든요. 이걸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 공식을 3개나 알려주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 공식도 외우라 그랬습니다. 나 물리원 수능 볼 건데 그 공식도 외우세요. 그때 가서 외우세요. 왜요? 필요하니까. 됐어? 그런데 공식이 3개인데요. 나오는 기호가 처음 속력은 V0라고 합니다. V0가 처음 속력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맞지? 여기 있는 거 맞지? 여기 있는 거 맞지? 그치? V가 나중 속력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맞지? 여기 있는 거 맞지? 됐죠? T는 시간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A는 가속도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S가 이동거리예요. 변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T는 아까 지웠지. 어때요? 공식이 다 지웠지? 그럼 공식을 가지고 노는 이유가 뭐라고? 이 5가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됐니? 요 5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배워요. 다시 한번요.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이에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10m/s가 되었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10m/s가 되었어. 몇 초 만에? 2초 만에. 자, 자료 3개 있는 거 맞지? 그때 기울기는 얼마니? 2, 10. 기울기 얼마야? 5요. 됐어요?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니? 되니? 면적은 10이죠. 5요, 10이요. 됐어요? 자, 물체의 운동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시간,
가속도, 이동거리 이 5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됐니? 그럼 다시요. 시험지 그래프를 내면 뭘 구하라는 얘기야? 내가 3개를 줄 테니까 나머지 2개를 구하세요. 공식으로 문제 푸는 애들은 뭐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에 3개가 써 있으니까 나머지 2개를 공식으로 구하세요. 그냥 구해도 되지.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된다고요. 그럼 물리원의 1단원은 얼마나 쉬운 거야? 이렇게 풀어도 맞죠? 이렇게 풀어도 맞죠? 이렇게 풀어도 맞죠? 물리는 푸는 방법이 5가지나 있어요. 지금 3가지를 배웠지. 운동량, 충전량으로 풀고요. 역학적 에너지로 풀면 돼요. 5가지나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를 어떻게 틀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물리 쉽다고. 다른 과목은 안 돼요. 다른 과목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그런데 물리는 푸는 방법이 5개나 있어. 그럼 다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틀려? 틀리기가 어렵지. 물리는 쉬운 거라 그랬어요. 틀리기가 어려우면 점수가 높으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려워해 애들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배우니까 너무 많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프 나올 땐 이렇게 하고 뭐 공식 쓸 때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대충 막 너무 복잡하대요. 아니요. 셋 중에 니네가 원하는 걸 골라요. 됐어? 그것만 파. 물리를 나 전공할 건데 그럼 그래프를 그리세요. 되니? 나는 물리 전공 안 할 거야. 그냥 때려 맞추세요. 됐어요? 나는 기계공학과 갈 건데 공식은 봅시다. 됐니? 이 정도는 합시다. 오늘 2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운동 법칙을 완성시킬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프 보는 법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물리는 그래서 나한테 선행을 배운 애들은 뭐 그냥 대충 합니다. 물리 그냥 대충 해요. 네 생물 하면 되잖아. 고등학교 가서. 그치? 생물 하면 되잖아. 그럼 안 되나? 이래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니? 중학교 3학년이 된 거니? 이제 고1 올라간 거잖아요. 새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아서 이제 다닐 거지. 니네가 수능 마지막 학번이죠. 그치? 그럼 그 밑에 지금 중3이 되는 올라온 중3 애들은 수능 체제가 바뀌는 거 맞지? 그죠? 니네 수능 마지막 학번이에요. 수능 마지막 학번 최고의 장점, 최고의 단점. 네, 알고 있니? 몰라?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이과. 그럼 사회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니네 밑에 있는 애들은 문이과 상관없이 과학, 사회를 다 같이 해야 되지. 그죠? 문과는 과학해야 되고요. 이과는 사회를 해야 되잖아요. 구별이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다 같이 봐요. 알고 있네? 그러면 나 이과생인데 생물, 화학, 물리를 졸라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잘 못 갔어. 에이, 재수해야지. 그럼 재수하면서 뭘 해야 돼? 지구과학 해야 되고 사회 해야 되죠. 그죠? 과학이 통합이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니네 때까지는 나 물리원하고 생물원 할 거야. 그래서 2과목만 시험 보면 되거든요. 나는 화학하고 지구과학 할 거야. 2과목만 하면 되죠. 근데 니네보다 아래에 있는 학번은 지금 중3이 되는 애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물학생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회도 배워야 돼요. 그럼 니네 재수할 거야? 됐니? 그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재수생이 뒤지게 많다. 됐니? 니네 교과목 전에도 새로운 교과목을 배우다가 바뀌었겠지, 니네들. 그럼 그 전에 있는 마지막 꽁댕이 학번도 똑같아요.
재수생이 너무 많아요. 그럼 재수생이 점수가 높아? 재학생이 점수가 높아? 재수생. 니네들도 알잖아요. 재수생이 점수가 높다면서요. 그럼 재수생이 대학을 잘 가는 게 맞지? 당연하잖아. 그런데 재수생이 뭐가 많아지면 나는 가고 싶은 대학보다 더 밑에 대학을 가야 되죠. 당연하지 않겠니? 재수생이 많다는 건 그런 거예요. 특히 재수만 하겠니? 삼수하는 수가 아니야? 모이면 니네대로 끝나야 되지. 그러니까 기를 쓰고 들어가겠죠. 재수하면 안 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니네 학번이 가장 재수생이 많을 거예요. 맨 마지막이니까. 그게 장점이겠냐 단점이겠냐? 단점이에요. 그럼 지금 중3 애들은 수능 볼 때 재수생이 없어요. 이과 재수생들은 사회를 해야 되죠. 문과 재수생은 과학을 해야 되지. 재수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중3 애들은 재수생이 없어요. 재학생만 있어. 그럼 원래 성적보다 재수생이 가야 되는 대학을 내가 갈 수 있지.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떤 게 좋아? 한 번만 더 해줄까? 그럼 장단점이 있으니까 니네들 장점은 뭐야? 선택하고 싶어. 그래도 돼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두 번째, 사회를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장점이죠. 그럼 세 번째, 가장 큰 장점이 뭐야? 니네들 가장 큰 장점이 뭐니? 수능 계속 봐왔죠? 니네가 제일 마지막 학번이지. 그러면 여태까지 모든 기출문제가 쌓여있죠. 그러니 수능 대비를 하기가 쉽다. 기출문제의 양이 많다. 복습하고 예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럼 다시요. 지금 중3 애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기출문제가 없어요. 기출문제가 단 하나도 없지. 새로운 교과목에서 새로 봐야 되니까. 그게 엄청난 단점이죠. 보세요.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프린트를 나눠줄 수가 있어. 니네들은. 여태까지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애들은 모의고사를 보면 이게 최초의 모의고사. 3학년 돼서 모의고사를 보면 최초의 모의고사. 수능을 보면 최초의 수능. 걔네부터 이제 기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공부를 할 수가 있겠냐? 어떤 문제가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알 수 있겠어? 없어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충고는 결론은 이래. 사회 할 거면 재수하시고요. 사회 안 할 거면 한 방에 가세요. 단 재수생이 많을 예정이니 훨씬 더 기존보다 잘해야 할 거야. 그럼 재수생 많은 걸 없애버리려면, 재수생의 효과를 없애버리려면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시죠. 재수생들은 거의 다 정시로 가거든요. 그러니 니네 때 특히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재수생들도 가르치니까. 그래서 대학 입시 상담 이런 거 막 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시 1차로 가는 건 별로야. 공부를 끝까지 해서 정시로 승부 보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내신보다 수능 점수가 훨씬 반영률이 크니까 내신 따는데 너무 막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그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아다가 수능에 한 방에 쏟아붓는 게 난 더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좀 안 나오는 애들한테는 야, 내신 필요 없어. 정시로 가면 돼. 정시가 훨씬 깔끔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진짜 사실도 그래. 대학교를 간 애들을 여기다 앉혀놓으면 걔네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대학 갈 때 내신 필요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근데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목매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사실이에요. 몰라.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야 내신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공부하겠니?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 학교 선생이 아니니까 막 얘기할 수 있잖아. 수능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니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내신 잘 따세요. 내신을 진짜 잘 따서 수시로 합격하세요. 그래야 재수생이 덤벼들어도 재수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수시 1차니까 그때 신경 많이 쓰세요. 그래서 다른 학번 애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애들은 야 내신 좀 따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탁입니다. 반드시 잘 따세요. 아니면 차근차근 배워서 재수생과 같이 수능에 같이 덤벼요. 자,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자, 여러 가지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물리는 좀 쉽다 그랬죠? 좀 잘 배워주시고 잘 적용시키세요. 문제가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냅니다. 자,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 배우죠. 첫 번째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필기를 할게요. 등속 직선 운동.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도 운동. 무슨 말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과 등속도 운동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무슨 뜻? 속력은 변함이 없어요. 속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방향도 변함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완성돼야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V는 T분의 S.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 하나밖에 없죠. 중2 때부터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공식이 이거 하나네요. 그럼 쟤는 공식에 가속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죠. 왜 가속도를 넣는 순간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시험지 쉽거든요. 등속 직선 운동의 가속도는 얼마야? 0이요. 됐지? 앞으로 물리를 하는 애들은 이 가속도의 밑줄을 긋고 꼭 쓰세요. 가속도의 밑줄 긋고 이퀄로 치면 요거 힘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가속도는 힘과 같은 단어로 묶는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 물체에 힘 주지 않았을 때 알짜 힘이 0인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겠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등속 직선 운동이 되려면 조건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마찰과 저항을 무시한다. 근데 자연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찰과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에서만 그냥 출제하려고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내용도 되게 간단하고요. 개념도 간단합니다. 왜? 헷갈리는 애가 있으니까 남겨놓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나머지를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도 운동 말고 전부 다 가속도 운동.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운동은 세 종류가 있어요. 내리면 1번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은 변하는 애. 두 번째, 속력은 변하는데 방향은 일정하네.
세 번째, 속력도 변하는데 방향도 변하는 애. 됐니? 하여튼 뭘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변하기만 하는 가속도 운동이죠. 됐죠? 자, 그럼 예를 한번 써볼까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은 변하는 애. 속력은 똑같은데 방향은 변하는 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속 원운동은 등속이니까 여기다가 써오면 안 돼요.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됐나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라든가 회전목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줄을 잡고 돌리면 빙글빙글 도는 거 맞죠? 힘을 주고 있으니까 도는 거 아니야? 내가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직선으로 날아가지. 됐나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직선으로 날아가. 내가 힘을 주니까 도는 거 아니야? 되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는 거야. 두 번째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당연한 거니까. 속력은 변하는데 방향은 똑같은 거. 방향은 똑같은데 속력이 변한대요.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죠. 됐죠? 별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요.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거. 알고 있니?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운동.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야. 바이킹. 되니? 시계추. 요새는 시계추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바이킹 시계추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뭐라 그래? 진자라고 합니다. 진자. 됐어요? 되게 쉽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썼다 지울 겁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 그냥 보면 돼. 자동차가 빨라졌다 느려진대. 가속도 운동 맞지? 그죠? 회전목마가 빙글빙글 돈대. 등속 원운동. 가속도 운동 맞지? 됐나요? 바이킹을 탔는데 왔다 갔다 한대. 가속도 운동 맞지? 됐나요? 속력도 변함없고 방향도 변함없이 같은 방향으로 속력으로 계속해. 등속 직선 운동 맞죠? 그럼 니네들이 배우는 운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운동은 모두 다 가속도 운동 맞지? 그치? 그럼 가속도가 0이 아니겠죠? 그럼 그 물체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뭐야? 힘이 작용했겠지. 질문이요. EX. 자, 등속 원운동 한번 볼까요? 등속 원운동. 되지?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빙글빙글 돌릴 거 아니겠니? 이렇게 실을 잡고 돌멩이를 돌리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그죠? 얘를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릴게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자, 등속 원운동이랍니다. 가운데 원점이 존재하겠지, 그치? 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 맞죠? 그럼 돌멩이가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얘네들의 속도는 다 어때야 돼? V. 속도는 어때야 돼? V. 속도는 어때야 돼? V. 속도는 어때야 돼? V. 됐나요? 질문이요. 자, A, B, C, D. 속도는 같니?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니네들이 뭘 틀려오는지 알겠냐고. 됐니? 자, 뭐라고 써줬어? 됐어? 그럼 얘네들 이렇게 합치면 뭐라 그래? 걔가 속도예요. 됐나요? 속도라는 말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서 한꺼번에 합쳐진 단어지. 실문이라고 그랬어요. A, B, C, D. 속도는 같니? 안 돼요. 속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같은 거야? 속력이 같은 거죠. 됐어요?
그게 질문이에요. 잘 첫 번째 A, B, C, D 속력은 모두 다 같니? 네. 됐나요? A일 때 방향은 이쪽 방향, B일 때 방향은 이쪽 방향, C일 때 방향은 D일 때 방향은. 그럼 방향은 계속 변하죠. 방향은 계속 변합니다. 이때 이 방향은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라고 그래요. 접선 방향. 됐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질문이요. A, B, C, D 속도는 일정하니? 이건 틀리죠. 여기까지 됐어요? 항상 언제나 1교시에 배운 첫 번째 시간에 배운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질문.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요게 힘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심으로 모이는 힘이죠. 그래서 이걸 구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구심력이라는 힘이에요. 그럼 힘의 크기는 다 어때야 돼? 같은 거죠. 원의 중심까지의 길이니까.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등속 원운동은 힘이 작용하는 거니? 힘이 작용해요? 네. 그럼 힘 밑에 밑줄 긋고 뭐라고 쓰겠느냐? 가속도 밑에 밑줄 긋고 힘이라고 쓰는 거 맞죠? 힘 밑에 밑줄 긋고 가속도라고 쓰는 거 맞지? 그럼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가 0이니? 아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만약에 A 지점에 있을 때 실이 끊어졌다면 어떻게 돼?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지.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하겠죠. 그렇죠?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등속 원운동이에요. 됐나요? 구심력이라는 단어는 물리에서 좀 많이 쓸 텐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구심력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3학년이 돼서 물리 2를 하면 그래도 좀 들어는 보겠죠. 원심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원심력이라는 단어보다 구심력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셔야 합니다. 원심력은 가상적인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원심력이라는 단어 훨씬 많이 쓰죠. 나중에 물리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없애갈 겁니다. 이렇게. 됐니? 선행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됐어요? 이 정도 쓸 수 있나요? 등속원운동 시험이 많이 나와요. 아까처럼 틀리면 안 돼.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방향은 계속 변하니까 얘는 등속 직선운동 아닙니다. 힘과 가속도로 뭉치는 내용이 물리 1단원이에요. 자, 두 번째 EX. 진자운동 한번 해볼까요? 진자운동.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설명을 했다가 정리를 할게. 됐나요? 진자운동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붙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맞지? 그럼 A, B, C 이렇게 있을 때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 맞죠? 됐죠? 그럼 속력도 계속 변하는 거 맞지? 질문이요. 언제가 제일 빠르니? A, B, C 지점 중에. 됐어요? 언제가 제일 빨라? 중학교 3학년으로 얘기를 드리면 높이가 높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크지. 그럼 거기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맞지? 세 개는 다 역학적 에너지가 같지. 그런데 높이가 낮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커야 되지. 그럼 속력이 빠른 거 맞지? 됐나요? 높이가 낮을수록 빨라요. 됐어요? 그럼 속력을 비교하면 누가 제일 빨라? B가 제일 빠른 거 맞죠? 그죠? 자, 질문이요. 힘은 누가 제일 세니? A, B, C 언제 힘을 제일 많이 받았어? 됐니?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막히는 부분을 하나씩 뚫어가서
뭐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을 하는 의미입니다. 아는 걸 하는 건 선행이 아니에요. 됐나요? 자, 보세요. A, B, C 역학적 에너지를 설명하면 B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커야 되지. 높이가 제일 낮으니까. 그럼 얘가 제일 빠른 거 맞지? 자, 그럼 힘이 제일 크게 작용한 곳은 어디니? 그럼 얘 중에 가속도가 제일 큰 곳은 어디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거 모르니까 요런 거 체크해 가면 나 알아요로 한 단계 갈 수 있는 거 맞지? 그런 거 정리하려고 선행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질문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정리를 해야 하니까. 됐어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잘 봐. 물리 선행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잘 보세요. A, B, C 같은 높이에 있대. 그럼 얘가 제일 낮은 거 맞지? 자, 하나씩이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누가 제일 크니? 됐나요? 중력은 뭐랑 같아? 물체의 무게랑 같아. 그럼 얘는 mg라고 써서 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럼 무게. 자, 이 물체의 질량은 1kg.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질량이 변하겠니? 아니죠. 얘도 1kg, 얘도 1kg 맞지, 그지? 그럼 질량 같아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중력 가속도, 지구 위에 있는 애는 중력 가속도가 모두 다 똑같아요. 라고 문제에서 배워. 됐니? 물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좀 차이가 나지만 문제상에선 똑같습니다. 그럼 얘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물체의 중력은 같죠. 됐나요? 그럼 중력은 누가 제일 커? A, B, C가 모두 다 똑같지. 이걸 중력이라고 해요. 되니? 이거 그릴 거니까 그냥 보세요. 그릴 거야. 여기다가 쓰는 나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써. 되니? 그릴 거야. 여기다가 할 거야. 됐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두 번을 놓을 수 있다고. 잘 봐. 다시 한번. 중력은 물체의 무게라 그랬습니다. 그럼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고 물체의 무게가 변함이 없죠. 그럼 중력은 다 똑같아요. 됐나요? 두 번째예요. 자, 요 물체 안 떨어지지. 왜? 이 실이 이 물체를 반대로 잡아당겨주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요 실이 얘를 잡아당겨주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장력이라 그래요. 당기는 힘. 그럼 중력과 장력이 180도인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얘네들의 크기가 같다면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돼?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해볼게. 물체가 있었어.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10N.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얘는 알짜 힘이 얼마니? 됐어요? 양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당기면 이 물체 안 움직일 거 아니야? 됐니? 한 번만 더요.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10N. 자, 알짜 힘은 얼마니? 됐어요? 대답 크게 하세요. 얼마? 아는 거 있으면 대답 크게. 알짜 힘은 얼마? 20N 맞지? 됐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10N, 여기 10N. 자, 90도라면 알짜 힘은 얼마니? 요거 아는 사람 있나? 얼마? 알짜 힘이란 건 두 힘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위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면 얘 대각선으로 가려고 하겠지, 그치? 그때 요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각선의 길이를 두면 요게 알짜 힘이에요. 됐네? 한 번만 더요. 물체가 있었어. 이쪽으로 10N. 요렇게 해서 60도 주면 10N. 그럼 요거 알짜 힘 어떻게 구해? 얘를 이렇게 데려오고 얘를 데려가면 평행사변형이 그려지죠. 그 사이의 대각선 길이가 알짜 힘이에요. 됐니? 요거 이해됐어요? 옛날엔 이걸 제2 코사인 법칙으로 구했어. 근데 이제 안 구해. 됐나요? 이제 안 구해요. 단 이건 알아둡시다. 잘 보세요.
얘는 사이각이 몇 도야? 180도요. 그럼 빼는 거 맞지? 얘는 사이각이 몇 도야? 0도 맞지? 그럼 더하는 거 맞지? 그럼 사이각이 0도일 때 더해야 되죠. 180도일 때 빼야 되지. 그럼 사이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R자임은 어떻게 돼? 작아지죠. 이해됐어요? 사이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R자임은 작아지지. 이해됐니? 그래서 두 개만요. 0도일 땐 더해, 180도일 땐 빼. 더했으니까 크고 뺐으니까 작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요. 합력까지 한 번쯤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이 어려운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치? 그럼 A, B, C 있을 때 중력의 크기는 누가 제일 크다고? 중력은 전부 다 똑같은 거 맞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얘를 떨어지지 않게 잡아당겨주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중력과 장력이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 맞지? 그죠? 그럼 크기와 같은 힘으로 당겨주면 이물체는 합력이 얼마가 돼? R자임이 0이 되는 거 맞죠? 얘는 R자임이 0이에요. 됐어요? 그럼 다시요.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장력이 이쪽으로 가서 얘랑 크기가 같은 거 맞죠? 그러면 R자임은 어떻게 구한다고? 사이각이 벌어졌지, 그치? 그럼 요 사이각만큼 R자임이 생기는 거라. 됐나요? 그럼 이쪽에 오면 어떻게 돼? 장력이 이쪽 방향이 맞으니까 얘랑 같으면 여기에 평행사변형이 생겨서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라. 얘는 R자 힘이 이만큼이고요. 얘도 R자 힘이 이만큼이에요. 얘는 R자 힘이 0, 얘가 R자 힘이 최대. 그래서 양쪽 끝에 있을 때가 R자 힘이 가장 커요. 되니? 그럼 가속도는 어디가 제일 커? A, B, C.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속도가 나오면 밑줄 긋고 뭘 구하라는 뜻? 힘을 구하라는 뜻. 힘이 어디가 제일 크니까? 양끝이 제일 크니까 가속도는 어디가 제일 커? 양쪽 끝이 제일 커요. 이해됐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물리는 이런 용어가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A, B, C. 진자 운동이니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얘는 높이가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볼까? 속력이 가장 빠른 곳은 어디라고? 됐죠? 네, 바이킹 탈 때 비명 소리가 제일 큰 곳이 제일 빨라요. 그래, 바이킹 탈 때 이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오면 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봤어? 진짜? 요 꼭대기에 여기서 소리 지르는 사람 봤어? 여기서 내려갈 때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됐니? 여기 꼭대기 올라가면 조용하다가 내려갈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할 때 가장 소리가 큽니다. 속력이 제일 빠른 데는 B 써올 수 있겠어요? 자, 얘는 역학적 에너지로 설명하면 쉽다겠죠? 높이가 가장 낮으니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데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져서 운동 에너지는 커집니다. 됐어요? 이건 중학교 3학년도 맞춥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는 뭐야? 가속도가 최대인 곳은 어디니? 이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힘이, 합력이, R자 힘이 최대인 곳은 어디니? 이것도 시험 문제라 그랬죠. 그런데 가속도로 물어보나 R자 힘으로 물어보나 이 시험 문제는 같은 시험 문제라고. 됐나요? 가속도와 R자 힘은 같은 개념입니다. 크기도 비례하고요. 방향도 같아요.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아요. 됐니?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치고 A, C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됐니? 자,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은 다 똑같다고 했어요. 중력, 중력, 중력.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아.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아. 됐죠? 그럼 위쪽으로 당겨주는 장력이라는 게 존재할 건데, 이쪽으로 당겨주는 장력이라는 게 존재할 건데, 장력의 크기도 모두 같아. 그럼 가운데 B점에 있을 때 알짜힘은 180도의 크기가 동일하게 존재하니까 합력 알짜힘은 0. 맞나요? 됐나요? 그럼 B점의 가속도는 얼마인 거야? 0이요. 속력은 제일 빠른데 가속도는 0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 물리원을 하는 애 그게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속력이라는 개념과 가속도라는 개념을 같이 봐요. 속력이 빠르면 가속도가 크대. 가속도가 작으면 속력은 작대. 이걸 두 개를 같이 연결하면 물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속력은 가속도랑 같은 값이 아니에요. 매치를 시키면 안 돼. 속력과 가속도는 완전 다른 애예요. 속력은 물체가 얼마나 빠르냐를 얘기한다 했지. 가속도는 뭐야? 그 속력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가 가속도예요. 됐나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가 가속도인데 얼마나 큰 일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다시 그럼 가속도는 뭐랑 묶는 거야? 힘이랑 묶어요. 힘이 크면 가속도가 커요. 힘이 작으면 가속도가 작아요.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됐어? 그래서 속력과 가속도를 묶지 않고요. 가속도와 알짜힘을 묶습니다. 됐니? 그러니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게 되게 많겠죠. 속력은 최대인데 가속도는 최저. 0이에요. 됐나요? 그럼 양쪽 끝에 한번 볼까요? 양쪽 끝은 정지거든요.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력이 0입니다. 그럼 속력은 0인데 가속도는 최대값이죠. 그런 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합력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내리면 이쪽 방향으로 알짜힘이 존재한다. 요게 알짜힘입니다. 그럼 얘도 이쪽 방향으로 평행사변형만큼 알짜힘이 존재하는 거죠. 됐니? 자, 마지막 시험 문제 하나 낼까요? 그럼 가속도는 A와 C가 같니? 됐어요? 마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가속도는 A와 C가 같니? 됐어요? 그래서 또 다 틀린다 그랬어. 자,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란 단어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방향도 들어있어야 돼요. 이해되니? 이름이 속도잖아요. 그럼 이 말 안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 A와 C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다르죠. 크기만 똑같은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적어주는 거라고. 가속도가 제일 큰 곳은 어디야? A와 C인데 뭐가?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달라요. 되니? 이런 걸 막 아무리 얘기해도 막 틀려오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되니? 뭘 물어보는지 알겠지? 너 속력과 속도 구별할 수 있어가 시험 문제예요. 너 힘과 가속도가 같은 거 알아?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너 속력과 속도가 다른 거 아니? 가속도와 힘이 같은 거 아니? 그럼 가속도나 속도라는 단어에 방향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겠니?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되셨나요? 알 수 있겠어요?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에 EX. 요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이 얘예요. 속력은 변하지만 방향은 변함없는 애.
예를 들면 자유롭게 낙하하는 거 맞죠? 낙하시켜 볼게. 자, 동그라미가 있어서 얘를 정지 상태로 놔두고요. 잡고 있다가 놓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어때요? 방향 변함은 없죠? 하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빨라지는 거 맞지? 이해되니? 됐어요? 그럼 얘는 방향이 변함없고요. 방향은 일정합니다. 그럼 이 녀석은 속력은 계속 증가하는 거 맞지? 됐죠?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물체가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이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뭐야? 중력. 그럼 이물체의 중력은 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변하니? 중력이 뭐라고? 물체의 무게라고 그랬죠. 물체를 떨어뜨리면 무게가 변하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중력은 어떤 거야? 언제나 일정한 거 맞지, 그지? 그럼 어느 위치에나 중력이 일정한 거 맞죠? 그렇다면 중력이라는 힘에 밑줄 긋고 뭐라고 쓰는 거라고? 가속도요. 됐나요? 그러니 자유롭게 낙하하는 물체는 중력이란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데 그 힘이 변함이 없으니까 가속도도 일정한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 자유낙하 운동을 뭐라고 써? 가속도가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가속도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때 가속도는 다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뭘 받아서 움직이는 가속도? 중력을 받아 움직이는 가속도. 그래서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요. G라고 쓰는 거죠. 그래비티를 받아서 움직이는 가속도니까. 됐어요? 여기 됐네. 자, 질문 한번 해볼까? 물체가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대. 휙 떨어지겠지. 2초 동안 떨어진대요. 이 녀석 속력은 얼마일까요?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랍니다. 자, 질문이요. 얼마? 안 배워서 모르겠나요? 안 배워서 모르겠어? 자, 다시. 니네 내가 진짜 엄청난 걸 가르쳐줬습니다. 옆으로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정지하고 있었지? 2초간 달렸지? 속력은 얼마일까요? 물어봤죠? 가속도는 10이래요. 자, 여기 얼마예요? 10. 얼마인지 알겠어? 얼마? 10이요. 얼마? 얼마? 20 맞아? (20에서 0 빼고 2로 나누면 10 나오는 거 맞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니네들 엄청난 걸 알려줬거든요. 물체가 옆으로 가는 자동차만 졸라 배우죠? 아니요. 위아래로 움직여도 똑같아요. 세로로 움직여 빗면을 타고 내려와도 다 똑같거든요. 전부 다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어때요? 하나, 둘, 세 개 주면 나머지 하나 맞추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연습하라는 뜻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이요. 어떻게든 풀 수 있거든요. 진짜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거 좀 연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연습이 돼버리면 시험 문제가 매우 쉬워진다. 되죠? 여기다가 하나 더 배우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도 배울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계산형 시험 문제가 완성되면 찍는 법도 알려줄게요. 되니? 다시요. 물체 운동을 일단 책에 나오는 운동을 보고 이게 등속 직선인지 가속도인지를 고르셔야 돼요.
그것만 보이면 물체의 운동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등속 직선 운동은 거의 대부분 시험지 없습니다. 나와봤자 하나밖에 없어요. 등가속이랑 비교하는 시험지. 가속도 시험지를 낼 수 있는 게 계산형 시험지를 낼 수 있는 게 이거 낼 수 없습니다. 이 계산형 시험지 못 내요. 공식 자체가 없어. 얘만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가속도 값이 얼마니를 구할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만 계산형 시험지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안 내? 그냥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내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이니? 아니요. 가속도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 아니요. 가속도라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안 배워요. 됐나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됐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 중에 계산형 시험제를 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단 개념 시험을 내도 틀려올 만한 것들이 있지. 그런 걸 좀 정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내 계산은 그냥 간단히 풀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프를 보든 공식을 보든 내용을 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 쉽지? 쉽지. 나중에는 배우게 됩니다. 물리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계산해요. 전부 다 계산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시간, 여기가 속력.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애가 10m/s가 되었어. 2초 만에 0에서. 자, 기울기 얼마니? 구할 수 있죠. 면적 얼마예요? 구할 수 있죠. 자, 질문 한 번 더 해볼까? 시간, 속력, 10m/s, 2초. 자, 질문이요. 기울기 얼마니? 면적은 얼마예요? 못 구하지. 됐나요? 이거 대학 가서 구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밖에 못 내요. 이런 걸 낼 수 없어. 이 등가속도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거든요. 못 내요. 면적을 못 구하잖아요. 기울기 못 구하잖아. 그래서 야,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기울기 못 구해? 야,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 아무리 물어봐도 저 기울기를 계산하는 사람이 없어. 이 면적은 그럼 어떻게 구하니?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봤어? 뉴턴한테요. 뉴턴은 완벽주의자거든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24살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 대학교까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가게들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가게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뉴턴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시계를 맞췄대요. 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딱 거길 지나가야만 하는. 됐니? 그러니 이 뉴턴한테 허점은 없어야 돼. 누가 막 질문한 거지. 야, 속도, 시간 그래프, 등가속도, F는 MA, 니 거라며. 야, 면적은 어떻게 구해? 면적 이동거리인데. 자존심 상한 뉴턴이 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지. 됐나요? 스스로 직접 만들었잖아요. 물리 그래프에 면적을 구하려고 물리학자가 스스로 만든 방법이에요. 적분이죠. 근데 그걸 수학에서 배워. 그리고 수학이 졸라 어렵대. 야,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작 물리에는 쓰지도 않아요. 근데 이 기울기는 얼마인데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또 고민 뒤지게 많이 했겠지? 그 기울기를 찾는 방법을 연구해서 뉴턴이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이 미분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 수학의 미분과 적분은 수학이 아니죠.
뉴턴이 만들었거든요. 뉴턴은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인 건데 그걸 수학에서 배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에 충실해서 물리만 배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형 시험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럼 요 따위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좀 쉬워지는 거고요. 내용도 좀 쉬워지지만 그 내용에 헷갈리는 거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됐나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지워봅시다. 다 지웠어. 두 번째요. 세 번째인가? 그래프요. 자, 물리에서 제일 많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저 그래프 해석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줍니다. 자, 그래프는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프는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1단원에서 배우는 그래프는 총 5가지가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래프는 세 종류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써있냐면 요 위치라고 써있습니다. 단위를 신경 쓰시면 돼요. 미터. X축은 다 시간입니다. T, S. 얘도 시간은 초. 한국말로 쓸게요. S와 이동거리 S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Y축은 속력, 속도도 괜찮습니다. 단위에 신경 쓰세요. 얘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있고요. 세 번째, 얘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자, 그래프는 딱 세 종류예요. 그래프의 모양은 천차만별이겠죠, 그죠? 요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위치라는 애가 Y축에 써 있으면 동그라미를 꼭 쳐봅니다. 그래프는 해석이 딱 두 종류거든요. 얘 기울기가 무슨 뜻이니? 면적은 무슨 뜻이니? 속력이란 단어가 나와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고요. 두 가지 뜻이요. 기울기를 구하면 무슨 뜻이니? 면적을 구하면 무슨 뜻이니? 항상 그래프는 이 두 가지 뜻밖에 없어요. 가속도의 밑줄 그으면 기울기는 무슨 뜻이니? 면적은 무슨 뜻이니? 됐죠? 자, 이것도 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기울기는 말이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하지. 됐죠? x축, y축을 넣어봐요.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를 넣으면 시간이 밑에 있고요. 위에는 위치라는 애가 있지. 된다요? 그럼 요거 단위가 하나 정해지지 않니?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에서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면적은 x축에다 y축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x축에 y축을 곱하세요.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위치라고 써있지. 그럼 얘는 s고 얘는 미터인데 단위가 미터 세크가 나오죠. 됐니? 이런 건 물리에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라는 거죠. 저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리 암기 과목이 없잖아요. 그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 미터에다 세크를 하면 이 기울기가 미터 퍼 세크가 나오니까 아, 속력이구나. 이렇게요. 되니? 아, 면적은 아무런 뜻이 없구나. 위치 그래프에서 면적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면적을 구하면 아니 아무런 뜻이 없어요. 이해됐니?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시간을 쓸 거고요. 여기다가 속력이라는 단어를 쓰겠지. 그치? 그럼 위에가 미터 퍼 세크가 되고 아래가 세크가 되거든요. 그럼 뒤집어 쓰면 어떻게 돼? 미터 퍼 세크에 제곱되는 거 맞죠?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 맞지?
그럼 면적도 한번 구해보세요. x축에 y축을 곱해.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속력인데 얘는 세크고 얘는 미터 퍼 세크니까 이제 얘랑 약분되는 거 맞죠? 그럼 뭐만 남아? 미터라는 단위밖에 안 남지 않니? 이동거리죠. 변이죠. 됐어요? 그러니 해보면 뜻을 알 수 있어요. 얘는 기울기를 구하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가속도란 뜻이 될 거고요. 면적을 구하면 미터라는 단위가 나와서 이동거리나 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됐니? 그래프가 뒤지게 많으니까 그걸 전부 다 해석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저것도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카트 한번 해볼게요. 선행이잖아요. 다시는 안 해요. 시간 S분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단위가 뭐가 나와? 미터 퍼 세크의 세제곱 나오는 거 맞죠? 이런 건 배우지 않아요. 물리에서. 또 없어요. 그러니 가속도가 Y축일 때 기울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됐니? 그럼 미터를 구하면, 면적을 구하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가속도래요. 그럼 얘는 세크에다가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했으니까 요 제곱 하나랑 얘가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뭐만 남아? 미터 퍼 세크밖에 안 남지 않니? 네. 그러니 요 면적을 구하면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남습니다. 됐나요? 그럼 요건 무슨 뜻이야? 요거는 중요하니까 얘를 속도의 변화량이라 그래요. 속도의 변화량. 잖아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뜻은 6개예요. 물론 물리 선행을 하거나 또는 뭐 중학교 때 나오는 물리 뭐 속도 가속도 이런 거 배울 때 이 그래프는 다 가르쳐주죠. 무슨 뜻인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한 번만 해볼게요. EX 하나, 둘, 그치? 원래 심화 과정이면 3개까지 할 텐데 2개까지만 해봅시다. 여기는 시간, 얘도 시간, 얘는 위치, 미터, 얘는 속력, 미터 퍼 세크. 됐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10초 동안 100m를 갔어.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갔대요. 색깔을 바꿔볼까? 노란 애는 이렇게 달렸어. 파란 애는 이렇게 달린 거예요. 됐니? 한 번만 더요. (10초) 동안 10m per sec가 되었대요. 자, 칠판이 작아서 좀 작게 그린 겁니다. 노란 애는 이렇게 갔고요. 파란 애는 이렇게 갔대요. 자, 질문 한번 내볼까요? 내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100m를 갔대. 위치, 시간은 10초. 자, 노란 애, 파란 애. 자, A, B, C. 됐나요? 자, 질문이요. 속력이 제일 빠른 애는 누구니?
됐어? 뭘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두 번째, 평균 속력은 누가 제일 크니? 됐니? 뭘 물어보는지 알겠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여기가 위치라고 써 있는 거 맞지? 됐지?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무슨 뜻? 속력의 개념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면적을 구하면 무슨 뜻? 아무 뜻이 없다 그랬지. 됐어요? 그럼 잘 봐. A라는 애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지. 그럼 A는 여기에 서 있다가 여기까지 간 거 맞죠? 몇 미터 갔어? 100m. 됐어요? 됐어? A 지점에 있었는데 10초 뒤에 100m 지점에 있죠. 됐지? 자, 그럼 B는요. 여기 서 있던 애가 있었는데 여기 서 있지. B의 이동거리는 100m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그럼 C는 여기 서 있던 애가 여기까지 가서 서 있지. C의 이동거리는 100m요. 됐어요? 됐어? 뒤로 되돌아온 적 있니? 됐니? 그럼 전 시간에 배운 거야. 되돌아오지 않고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됐어? 그럼 이동거리는 누가 크니? A와 B와 C는 같죠? 됐지? 얼마로 같아? 100만원 같지? 됐나요? 요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럼 변이는 A와 B와 C가 같지? 100m로 같지? 됐니? 자, 그럼 해볼까요? 평균 속력은 누가 크니?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요. 되니? 이렇게 가로를 치면 평균 속력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A는 100m 이동했는데 10초 갔죠? B는요 100m 이동했는데 10초 갔죠? C도 100m 이동했는데 10초 간 거 맞지? 그럼 얘는 평균 속력이 다 어때? A, B, C는 모두 같죠? 10m/s. 되니? 그럼 다 똑같아. 차이점이 뭐야? 그게 시험 문제예요. 차이점이 뭐야? 얘는 시간과 거리가 비례하는 거 맞지? 그럼 어디를 쳐도 어느 점을 쳐도 기울기는 다 똑같죠? 됐니? 그 노란 애는 보세요. 기울기가 점점점 변하지. 파란 애도 보세요. 기울기가 점점점 변하는 거 맞지? 됐어요? 기울기가 무슨 뜻? 속력. 그럼 A는 속력이 처음에는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 맞지? 됐니? 속력이 변하죠. A는 등속 직선이 아니에요. 됐어요? B 한번 볼까요? B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떤 점을 찍어도 다 똑같죠? 이 새끼가 등속 직선 운동이지. 그럼 C는 점점 빨라지는 거 맞지? 이해됐나요?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동거리 누가 제일 크다고? A equal B equal C요. A, B, C라면 되니? 요거 요약 정리한 거야. 다시요. 그렇다면 변이는 누가 제일 크니? A equal B equal C 치는 거 맞죠? 됐어요? 됐어? 진짜? 자, 세 번째요. 그렇다면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니? 시간 같고 이동거리 같지? 그렇다면 얘는 평균 속력이 A, B, C 모두 다 똑같은 거 보여요? 이거 보여? 단 뭐가 달라? 순간 속력이 다르지. A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된 거야? 느려짐. 쓸 수 있겠어요?
처음엔 졸라 빨리 달리다가 점점 느리게 간 거지. 이해됐니? 그게 기울기니까요. 됐어요? A의 기울기는 점점 감소요. 됐어? 그럼 B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지. 그죠? 그럼 C의 기울기는 점점 증가하죠. 이해되나요? 그럼 A는 기울기가 무슨 뜻이라고? 속력이요. 그럼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 라는 뜻이고요. B는 속력이 똑같아요 라는 뜻이고요. C는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프에 이 Y축을 해석하는 게 시험 문제인 거라고. 됐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와, 지웠어. 얘를 속력으로 바꾸는 순간 내용이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됐나요? 시간 초, 그래서 쭉 10초. 얘는 노란색이 이렇게, 파란색은 이렇게. 자, 두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죠? 뭐만 달라? Y축만.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Y축이 이동거리라, 속력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속력에 들어있는 Y축이 속력인 그래프의 뜻은 두 가지.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 변이. 됐니? 자, 해볼게요. 잘 봐. A라는 애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10초 후에 10m/s가 된 거 맞죠? 됐어요? 정지하고 있었는데 10m/s가 된 거 맞죠? 그럼 A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 됐니? 이걸 못 구한다. 됐어요? 다시요. B는 정지한 다음에 10m/s가 된 거 맞죠? 10초 동안에 이동거리 얼마야? 면적이요. 됐어? 면적이 이동거리야. 되니? 그럼 C는요? 정지에서 10m/s 된 거 맞죠? 이동거리 얼마니? 면적이요. 못 구한다. 하지만 대소관계는 비교할 수 있지. 됐나요? 속력이란 애가 면적이 이동거리구나 라는 뜻을 알고 나면 자, C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니? 그래프 아래 면적이요. 됐어요? B가 이동한 이동거리는 얼마니? 그래프 아래 면적이요. 됐어요? A가 이동한 이동거리는 얼마니? 그래프 아래 면적이요. 됐나요? 그럼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큰 거야? A. 그 다음은 B요. 그 다음은 C요. 됐나요? 자, 뒤로 온 적 있니? 없죠. 그러면 변위값도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럼 평균 속력은 누가 제일 크니?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됐어요? 시간은 다 똑같죠? 그럼 이동 거리가 누가 제일 큰 거야? A가 제일 큰 거 맞지? 그러니 평균 속력도 A가 제일 크죠.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기 한번 써볼까요? 자, 속력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어때? 그래프에 해석할 때 Y축이 중요한 거 알겠지, 그치?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 다른 애거든요. 얘는 이동거리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프 아래 면적이요. A,
BC라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큰 거 맞죠? A요. 부등호 P요. 부등호 C요. 되니? 그렇다면 변이는 누가 커? 이 그래프에서? A요, B요, C요. 똑같죠? 왜? 되돌아온 적이 없으니까요. 됐니? 그렇다면 평균 속력은 누가 제일 커? A요, B요, C요. 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같아? 써볼까? A의 기울기는 점점 감소. 줄은 똑같죠? B의 기울기는 일정. 되니? 그럼 C의 기울기는 점점 증가. 어때요?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가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똑같죠? 하지만 Y축이 다르다. 얘는 기울기가 속력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됐니? 그럼 이쪽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이 기울기를 속력이란 단어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 맞지? 속력이 점점 감소, 속력이 일정, 속력이 증가. 됐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땐 뭐라 그래? 가속도란 단어로 바꿔야 되는 거 맞죠? 가속도가 점점 감소, 가속도가 점점 일정, 가속도가 점점 증가.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프를 해석할 때 기울기와 면적의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나 면적에 들어있는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됐나요? 얘도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은 면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치? 근데 면적을 구해서 이동거리 변이를 쓰면 되겠니? 안 된다. 이 녀석이 면적의 의미가 뭐야? 아, 이 녀석의 면적의 거리가 이동거리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그러니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A가 제일 큰 거 맞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그래프에 들어있는 의미를 판별하는 건데 같은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되게 다르지. 왜? Y축이 다르니까요. 됐어요? 우리는 이것들 중에 계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요 녀석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요. 여기 면적 구할 수 있는 거 B밖에 없지, 그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 얘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니네들이 계산형 시험 문제로 배우는 건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배우는 겁니다. 물리를 잘하면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등속 직선 또는 등가속도. 내 계산을 못해, 할 수 없어.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면 그냥 가속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물리를 못하는 애들은 뭐 이러도 못 구하고 저러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하게 되면 물리가 꽤 많이 쉬워진다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울 때 이 그래프에 들어있는 의미를 그렇게 막 미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미치도록. 되니?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예요.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써볼까요? 평균 가속도는 얼마냐? 평균 가속도 누가 제일 클까요? 됐니? 이것도 알려줄게. 문제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점을 찍어요. 직선으로 이용.
그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요. 이게 평균이에요. 문제에 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한 점을 찍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문제를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A, B, C, 시간, 이쪽에 위치. 자, 등속 직선한 운동한 N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B요. 이렇게 고르는 거 맞죠? 왜? 얘는 미터고요. 얘는 세크니까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내는 거 맞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평균 속력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한다고? 처음 점 찍고 끝점 찍어서 직선으로 이으면 평균 속력이에요. 됐나요? 그럼 A의 평균 속력은 얼마야? 처음 점 끝점 찍고 직선으로 이어서 기울기를 구하면 B랑 똑같아지는 거 맞죠? 다시요. C의 평균 속력은 얼마니? 처음 점 찍고 끝점 찍어서 직선으로 이으면 B랑 같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평균 속력 3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가 속력이죠. 미터 퍼 세크. 여기가 시간이래요. 하나, 둘, 셋. A, B, C. 자, 기울기가 무슨 뜻이라? 이 녀석은 기울기가 가속도란 뜻이지, 그치? 그럼 평균 가속도를 구하세요. 평균 가속도를 구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처음 점 찍고 끝점 찍어서 직선으로 이으면 이게 평균 값이에요. 됐니? 그럼 평균 가속도는 A와 B와 C의 처음 점과 끝점은 모두 일치하죠. 처음 점과 끝점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 B랑 다 똑같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평균 가속도는 A와 B와 C가 다 같아요. 물론 저 문제일 때만 쓰는 거야.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됐니? 이 정도는 되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 찍어볼게요. T1일 때 순간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니? 됐니? 순간 속력은 시점을 주죠. 그럼 저 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접선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맞지? 얘는 접선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맞죠? 얘는 접선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누가 제일 커? A가, B가, C가 점점점 눕는 거 맞죠?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얘는 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T1일 때 기울기가 누가 제일 커?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럼 A가 제일 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제일 작은 애는 C가 되겠죠. 그게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겠죠. 순간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값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기울기를 못 구하잖아요. 한 칸만 더 볼게요. 물론 그래프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프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보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요. 2, 4, 5 2초, 4초, 5초 여기는 위치, 미터 여기까지 달려볼까? (10m)
10m. 됐죠?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2초, 4초, 5초. 2초, 4초, 5초. 속력이 미터 퍼 세크. 쭉, 쭉, 쭉. 10m 퍼 세크. 4m 퍼 세크. 됐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0에서부터 5초 동안 자, 이 녀석 이동거리는 얼마니? 변이는 얼마니? 평균 속력은 얼마니? 평균 속도는 얼마니? 그럼 평균 가속도는 얼마니?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얘도 한번 물어볼까요? 0에서 5초 동안 이동거리 얼마니? 변이 얼마니? 평균 속력 얼마니? 이 5가지를 구하면 물리는 끝난다 그랬어요. 이 5가지 못 구하면 물리 못합니다. 평균 속도는 얼마니? 그렇다면 평균 가속도는 얼마니? 됐나요? 이 정도면 돼요? 완전 달라요. 그래프가 완전 다른 거예요. 답도 완전 다르겠죠. 해볼까요? 이거 해석할 때 이거 되게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Y축의 동그라미. 항상 Y축의 동그라미 써보세요. 속력은 기울기는 속력이요. 됐지? 그럼 써볼까요? 0에서 4초까지 기울기가 어때? 여기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치? 그럼 2에서 4초까지는 0에서 2초까지 기울기 일정, 2에서 4초까지는 기울기가 0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 일정하죠. 됐나요? 자, 기울기가 무슨 뜻? 속력이요. 그럼 속력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속력이 일정. 무슨 뜻? 등속이죠. 등속 구간이에요. 기울기가 무슨 뜻? 속력이래요. 속력이 일종. 이 등속 구간이죠. 됐나요? 그럼 2에서 4초까지 기울기가 0이래요. 속력이 0. 무슨 뜻? 정지. 됐지? 자, 기울기의 부호도 한번 볼까요? 얘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죠. 됐니? 무슨 뜻?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 이 문제 해석 한번 해볼까? 얘는 앞쪽으로 이만큼을 갔다가 정지하고 있다가 뒤로 온 거지. 됐니? 자, 해볼까요? 처음에 0 지점에서 10m까지 앞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뒤로 몇 미터를 내려왔어? 6m를 내려왔지. 이해됐나요? 이 그래프 해석돼요? 10m를 갔다가 정지하고 있다가 6m를 뒤로 왔지. 그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야? 16m.
됐어요? 자, 변이 얼마니? 앞으로 갔다 정지, 뒤로 왔어. 변이 얼마? 4m. 그래프의 맨 마지막 점을 읽으면 변이에요. 이것도 상식. 위치 그래프의 맨 끝점을 읽으면 그게 변이에요. 됐나요? 위치 그래프의 맨 끝점을 읽으면 변이에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야? 16m를 5초 만에 달렸지, 그지? 됐니? 평균 속도는 얼마야? 4m를 5초 만에 달렸죠. 그죠? 됐니? 자, 그럼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 얼마라고? 0이요. 정지하면 가속도 얼마? 0이요. 등속 직선 가속도 얼마? 0이요. 평균 가속도 0. 가속도 운동을 한 구간이 없죠. 됐니?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요. 예요. 이동거리 얼마야? 자, 속력 그래프는 뜻이 두 개예요.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 그럼 똑같이 한번 표시해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일정한 거 맞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0 맞지?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일정한 거 맞죠? 됐나요? 그럼 다시요. 기울기가 무슨 뜻? 이 그래프에서는 가속도요. 그럼 얘는 가속도가 일정이라고 쓰는 거 맞지? 그래서 그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이니까 여기도 등가속도 운동 맞지? 그럼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가 0. 무슨 뜻?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 맞죠? 됐니? 자,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야? 이 그래프에서는 면적을 구하면 안 되죠. 이 그래프에서는 면적을 구하는 게 맞지? 면적을 구해요. 요 면적은 얼마? 10, 20이니까 10m. 요 면적은 얼마? 20m. 자, 요거요. 요렇게 쳐서 요 삼각형만 구하는 애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프 아래 모든 면적을 다 구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프 아래의 모든 면적을 다 구하세요. 됐나요? 그래프 아래의 모든 면적을 다 구하는 거야. 됐니? 그렇다면 요 사각형의 면적은 얼마야? 4, 1은 4, 2m. 됐니? 4, 1은 4, 4m. 됐죠? 그럼 여기 삼각형은 얼마야? 6, 1은 6, 3m. 맞아? 그럼 10, 24, 3 합치면 37m. 맞니? 면적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프 아래 모든 면적을 다 구합니다. 그럼 변이는 얼마야? 자, 잘 보세요. 얘는 속력이 빨라졌다가 등속 운동하다가 속력이 느려졌지. 뒤로 온 적이 없죠. 뒤로 온 적이 없어요. 뒤로 온 적이 없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은 값을 갖겠죠. 37m. 그럼 얘네 둘도 똑같은 값을 갖겠죠.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 평균 가속도 얼마니? 평균 가속도. 평균자가 나오면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 점 찍고 끝점 찍어서 직선의 기울기야. 됐니? 얘도 처음 점 찍고 끝점 찍어서 직선의 기울기야.
평균 가속도입니다. 그럼 처음 점은 0이었고요. 끝점은 4예요. 그지? 시간은 5초가 걸렸습니다. 얘는 5분의 4라고 쓰는 거 맞죠? 5분의 4m/s 제곱. 선생님, 평균 가속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간단하게 그려. 자, 맨 처음 0초일 때 몇 미터/s 정지하고 있었던 거 맞지? 0초일 때. 그럼 언제까지 평균 가속도를 구하래? 5초라고 줬죠? 그럼 5초라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초가 걸리겠지. 5초. 그럼 그때 속력이 얼마인 거야? 4m/s인 거 맞죠? 니네가 구하는 가속도가 모두 다 평균 가속도의 개념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4에서 0, 5로 빼면 5로 나누면 5분의 4m/s 제곱 맞죠? 됐나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0에서 4초까지는 평균 가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0에서 4초가 지난 후에 속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 얘 10m/s니까 4초 걸렸네? 그럼 가속도는 얼마니? 이게 평균 가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 10에서 0 뺀 다음에 4로 나눴으니까 4분의 10 m/s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어때요? 평균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우리가 지금 계산으로 구하는 건 모두 다 평균값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 요거 여러 번 쓰면 되는구나. 그쵸? 여러 번 쓰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진짜 엄청난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거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 돼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시작.